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6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8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신미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봐야 할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죠. 기본적으로 양에 해당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무토가 되겠죠.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 고황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고황하다라고 하는 뜻 뭐냐면 고자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황하다 이런 뜻은 높기도 하지만 넓기도 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한라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저희 백두산 같이 하늘로 위로 쭉쭉쭉 뻗어 올라간 큰 산들 있죠. 산맥도 있고 산도 있죠.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등반가들이 뭐 무슨 뭐 14자라든가 뭐 이렇게 뭐 K2 같은 그런 이제 높이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무토 굉장히 높은 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개념은 대평원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원이 있어도 이렇게 지평선을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 평원 같은 거 있습니다. 되게 뭐 김제평야 같은 경우는 뭐 지평선이 좀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곡창지대에 해당이 되겠고요. 뭐 김제평야도 있겠지만 뭐 김해평야라든가 호남평야라든가 여러 가지 평야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특히 몽골 같은 경우에는 대평원 같은 것이 사방 여러 군데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땅에 허브 화초 같은 것이 이제 거의 뭐 빼곡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말을 타고 한참을 달려도 계속 그 허브가 심어져 있는 평원을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그 향이라든가 바람 불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멋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그냥 뭐 사진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그러한 그 넓은 평야, 쉬운 말로 우리나라 광야에서라고 하는 광야 같은 거 있죠, 그죠? 넓은 들판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무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작은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아닌 음토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은 이제 분토 내지는 이제 문전옥답이라고 해서 작은 밭 같은 개념이죠. 무토하고 기토하고 그래서 그 범위라든가 습성 자체가 같은 땅,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서로 성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작은 땅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땅을 막 밭을 갈고 일고 그런 용도는 크게 없지만은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들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산 같은 경우는 민둥산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마른 산이지만 용도가 하나도 없는 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은 들판에 뭐 몹시 가물다든가 내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죽은 땅 불모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 즉 쓰임이 있기 위해서 넓은 땅 높은 산을 어떻게 돼요? 큰 숲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가 있겠죠. 동식물들도 살게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지렁이도 살게 있고요. 군뱅이도 살게 있고 해서 모든 만물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숲을 기반으로 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룬다거나 평원 같은 경우는 큰 곡창지대 곡물 같은 걸 심어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토의 어떤 그런 용도가 될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 옥수수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넓어서 일일이 옥수수를 심을 수가 없다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비행기 같은 걸로 해서 그냥 뿌리고 거름 같은 경우도 뭐 농약 같은 것도 사람이 일일이 주지 못하고 그냥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넓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
부토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곡창지대로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가 그렇게 돼야지만 부토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 같은 경우도 용도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라고 해서 후중하다라고 해서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땅이 그만큼 두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터운 땅을 뚫고 들어가서 용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을목 같은 경우는 잔디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위로도 많이 자라지만 그 위로 크게 자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겠죠. 물론 강풍이 불 때는 뿌리채 뽑힌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그만큼 튼튼하고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무토로 소토하고 소벽하는 소토 소벽하는 그런 공력이 을목에 비해서는 간목이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과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나무도 살 수가 있겠죠.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기가 있어서 좀 윤택하고 윤습해져야지만 거기다 나무도 심을 수가 있는데 바싹 마른 어떤 모래 같은 데다가 나무라든가 씨앗을 심으면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겠고 씨앗도 발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렬하는 태양빛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광합성 작용도 해서 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이 물기만 있는데 햇볕이 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걸 깔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땅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기가 통하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고 땅이 그렇게 썩질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폐수가 들어가면 다거나 기름이 들어가면 당연히 썩겠지만 근데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일단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동차가 잘 다니기 위해서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로 땅을 다 덮어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한 물기만 있고 햇볕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땅이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햇볕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원활하게 무토로서의 어떤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겠고요.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쓸 수도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목, 개수, 병화로서 배합을 맞춘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을목, 임수, 정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회를 뜰 때는 잘 드는 회칼 가지고 떠야지 회가 깔끔하게 잘 떠지는데 회칼이 없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있어 그냥 지방에서 쓰는 그냥 막칼 가지고 회를 뜨게 되면 물론 회를 뜰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뜰 수 있는 회칼로서 뜨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회를 잘 뜨는 사람은 뭐 회칼 연장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술이 안 잔다. 물이 충분해서 물 걱정 안 할 수 있는 땅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을 직접 떠다가 이렇게 해야 된 거죠. 물론 농부는 탓하지 않습니다. 단 농부가 힘이 많이 들겠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무토가 간목, 개수,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그런 것으로서 조합을 맞춰놨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서 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트랙터 가지고 밭을 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경운기 가지고 밭을 가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 간목 개수 병화가 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것은 약간 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토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입니다. 그렇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늦여름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그래서 모화라든가 개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월도 여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뜨겁습니다. 뜨겁고,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참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4월 공부할 때, 5월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다. 이거는 일간도 왕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일간도 왕하지만 인성인 화가 왕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걸록격 임간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인격 5월은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일간 무토가 왕하다. 근데 꼭 4월, 5월뿐만이 아니라 4개월이죠. 개월이죠. 이것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데, 다른 오행들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금이라든가 수라고 하는 것은 임관지 제왕지가 정해져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4, 5월, 금이라고 하는 것은 16월,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자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럴 때 인관 제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왕한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4, 5월을 제외하고도 진술축미월이 또 일간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진술축미월이 바로 토왕절. 자, 4, 5월은 엄밀히 따지면 토라기보다는 화왕절이 맞는 것이고요. 진술축미월이 그야말로 본기가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토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 기토가 4, 5월에 태어나도 왕하지만은 진술축미월에 태어나도 이거는 토가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다 일간, 특히 무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높거나 넓다. 높고 넓을 수도 있겠죠. 뭐 산맥 같은 경우는 뭐 높으면서도 굉장히 길게 뻗어져 있는 뭐 차령산맥이라든가 태백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으면서도 굉장히 길게 어떤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토 일간이 4,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내지는 진술축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무토가 왕해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토를 억제시켜 줘야, 즉 소토 소벽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비월에 태어났을 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진다고 했죠. 미월,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5월과 같아서 무토가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보다는 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은 연후에 목이 있어 주게 되면은 무토가 5월 정도에 태어났을 때 배합, 즉 목보다는 일단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웠을 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만 있게 되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뜨거운 여름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된 연후에 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은 무토를 소토, 즉 땅에서, 큰 산에서 나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분비회라고 해서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오히려 토를 생해주는 목분비회한다 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5월에 태어났다. 특히 상반월, 미월 중에 상반월도 5월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먼저 있은 연후에 간목이 있어 주면은 사주의 어떤 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무토가 미월에, 즉 대서절 이후에 태어났을 때, 즉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수는 그렇게 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월이 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수가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인 차원에서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기세가 꺾였다는 얘기가 되죠. 화가 기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덥지 않고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수의 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반어는 임수가 먼저 필요했다라고 하면, 수가 먼저 필요했다라고 하면, 하반어는 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목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이 목을, 토를 윤토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의 뿌리를,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자윤해주게 되면 목이 죽지 않고 살아서 토를 어떻게 돼요? 소토, 즉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용신 투용하는 방법과 하반월에 용신 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진술충미월, 이 4개월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계절의 심천, 즉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해서 그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월 하반월에 태어나서 수를 놓고 목을 얻은 상태에서는 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어서 또 햇볕이 쨍쨍이 내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 습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큰 숲을 이뤄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무토로 쓰였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토대를 가지고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굳이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또 격국을 논하자라고 하면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 그냥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록격, 한 타자가 자,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고, 이거를 갖다가 무토가 무토 입장에서 미토는 기토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겁재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를 겁재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겁재격으로 놓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걸록격으로 놓고 보시고, 원래 공식적으로 겁재격, 비견격은 격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뭐 양인격, 걸록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를 양인격으로 보기도 그렇고 걸록격으로 놓고 보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겁재격이다, 비견격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무토, 기토도 마찬가지지만 원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진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미월, 그것도 지금이 하반월에 해당이 되면, 하반월은 토가 용사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데, 자, 일지에서도 진토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토까지 투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일간이 극왕하다라고 본 거죠. 극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진토를 얻는 것은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수토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미토도 요거 건토죠. 건토, 마른 땅, 건토, 즉 건토 조토라고도 하죠. 마른 땅. 뭐 이 건자도 마를 건자고요. 조자도 이것도 뭐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뜻. 뭐 건토, 조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건토라든가 이 마른 땅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마른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른 땅에다가 씨앗 뿌려봤자 발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 자체가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무토 일가는 굉장히 높고 어떻게 됩니까? 클 수는 있는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약간 척박한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진토라고 놓고 봤을 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죠. 습토. 그래서 진중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지에 물론 수가 한 점 정도, 한 두 점 정도 있어주면 사주가 더 원활해질 수 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용도가 있겠죠.
자가 이와 같이 태어났을 때 진중에 있는 개수, 즉 정제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처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처덕을 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자기 처가 귀한 줄 모르고 처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 사주는 오늘의 명칭 다행히 연지에 보면 해수라고 하는 또 편제, 해종, 임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는 미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하반월은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수가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상반월이라든가 4, 5월 같이 이렇게 건조하고 뜨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개수도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토일간이 척박하고 건조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무토 입장에서 상관신금을 받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상관을 봐서 상관이 수를 생한다, 뭐 상관생재, 이제 격으로 또 뭐 굳이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생시에서 어떻게 또 그 시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굉장히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생시 같은 것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좋았던 3주까지는 괜찮았던 명식이 생시에 따라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생시에 따라서 그나마 모질랐던 것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생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까지는 어떻게 뭐 잘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출산대기를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어느 생시에 낳아야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인데, 이 생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진을 보게 되겠고요. 기토까지 투출했으면 이거는 일간이 극왕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사주가 바뀌냐면, 자수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지에 있는 진토가 있잖아요. 이것이 자진, 반합, 회국한다라고 하죠. 자진, 반합, 회국. 원래 이게 자진이 반합해가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죠? 수가 원래는 삼합, 신, 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죠. 근데 신자 하나가 빠지더라도 이것은 합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토가 굉장히 왕했는데, 자수를 봄으로 인해서 자수와 진토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미월인데 이것이 상반월이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오히려 금수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하반월인데다가 금수가 진기하겠고요. 화의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화가 있어서 이 사주국세에 오히려 조우해줘야 되는, 즉 삼복생한이 되는 그런 사주 명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이거는 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예를 들어서 여자의 명으로 임신대운 왔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 어떻게 돼? 신자진수국을 완전히 형성하면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삼복생한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간이 너무 과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히 조후 하는 용도로 쓰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좋을 것이나, 이 사주 명식에서는 미중 정화 하나가 있긴 한데, 미중 정화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은 이런 털을 다 조후하기는 많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개축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토왕절에 다시 축토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임자시하고는 딴판이죠. 임자시는 자신 앞에서 수가 왕해졌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그냥 축토 하나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의 뿌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진이라든가 미토에는 신금이 통근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술토, 축토는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진토, 미토는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통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토이기 때문에 토생금에서 금을 생해주는 그런 공력은 있을지 몰라도 통근 개념과 상생, 생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좀 명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 토가 있어서 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이 토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일간이 너무 극왕해지는데 무토를 제어할 장치가 하나도 없죠.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토를 갖다가 금으로 설기순세하는 것 용도밖에 없죠. 미중의 을목, 뭐 진중의 을목, 뭐 해중 간목이 있긴 하지만은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해중 간목을 취용하는 할 수 있는 공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금 자체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 명칭은 어떻게 돼요? 지장간에 있는 간목을 꺼내 쓰기보다는 차라리 드러나 있는 신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있겠죠. 비단 이런 거죠. 내 집에 어떻게 돼요? 밖에 나와 있는데 내 집에 가장 좋은 연장이 있어요. A급 되는 연장이 있는데 내가 굳이 지금 현상에서 당장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 연장 가져오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귀찮고 차라리 뭐예요? 그냥 앞에 있는 좀 집에 있는 연장보다는 떨어지는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지에 있는 것과 천간에 투철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 그런 차이예요.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해주는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많은 상태에서 해준 간목을 쓰기가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해준 간목을 약간 그냥 냅두고 천간에 투출한 상관으로서 상관생지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 상관을 쓰게 되는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신금 같은 경우 경금 같으면 그나마 매금된다 하더라도 경금은 크고 뭐 이렇게 강한 금이기 때문에 용토가 있다라고 보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매금되는 그런 우려도 있겠고요. 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가 시간의 투출함으로 인해서 이 개수는 무토하고 어떻게 돼요? 타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좀 많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좀 사주 국세가 어느 정도 좀 짜여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죠. 뭐냐면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진까지 보게 되면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이 왕한 일간 무토가 용토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을 얻어야 되는데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했죠.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간목은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간목은 미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간목은 해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금을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용신으로 써서 왕한토를 절제시켜 줘야 용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 진중개수가 있겠고요. 해중에서 이 미월중 하반월에는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주국세가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갑인시가 괜찮은 거는 뭐냐면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중병화. 자, 말씀드렸죠. 무토가 왕하면 간목을 얻어서 나무를 심고 물이 있어서 물을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햇볕이 있게 되면 나무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인중의 병화 자체가 있어서 조우하는 용도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으면 무토 일간도 왕하고 이거는 칠살도 왕한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화로서 조우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로서 오히려 살을 더 생하는 쪽으로서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이와 같으면 신금이 있어서 약간 5개 T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신금도 수를 생해주는 어떤 용도가 있다라고 보면 신금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라고 하는 거다. 을묘시 이 갑인시는 고하다라고 하면 을묘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을묘시 제가 무토는 왕할 때는 목이 있어서 소토 소벽해줘야 된다. 자, 그 대신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무토를 소토 소벽하는 공력이 크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그 공력이 매우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으면 이제 텔레토비 동상 같은 그런 현상이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간목을 제할 수 없어요. 공력이 떨어진다고 그죠?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신금이 을목을 능히 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갑인시였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을묘시가 되면 이거는 상관, 경관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무토를 소토할 수 있는 공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갑인시하고 을묘시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사무호 기미실은 어떻게 돼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하반월에 토가 왕해지는데 정사시 무호시 기미시는 다시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간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운으로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으면은 수가 있어서 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차라리 금이 좀 있어가지고 목을 다시 못 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금이 좀 세력이 있어서 상관생제 내지는 식신생제 한다라고 하면 사주의 국세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겠고요. 경신신유시 같으면은 왕토의 기운을 경금, 신금이 그 다음에 지지를 신유금이 설기순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유금 신유시 같으면 진유합금이 되는 것이고요. 경신시 같으면 뭐 신진수국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또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화로서 어떻게 돼요? 좀 조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좀 온토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땅으로서 용도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경신 신유시가 됐을 때는 화가 좀 있어 주어야 되는데 미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는 공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약간 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좀 화운을 만나도 나쁘지 않은데 경신 신유시가 됐을 때 금수가 좀 왕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가 많이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